안녕하세요. 사람들이 점점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죠. 사는 게 점점 참혹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단돈 5만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. 심상치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오며 가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, 요즘 현실이 어떤지를 많이 느낍니다.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가서 사람들이 뭘 많이 삽니까? 캔맥주, 펫백 맥주, 아니면 소주병, 소주, 막걸리,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삽니다. 당장의 시름을 읽기 위해서 그러한 주류들을 더 많이 사는 거죠. 한때 이제 제가 이제 노숙자들을 인터뷰한 다큐를 봤더니 그 다큐에서 한 노숙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니, 밥을 먹지 왜 소주를 드십니까? 라고 하니까 밥값보다 소주값이 싸기 때문에 소주를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. 그냥 술 취하려고 술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배고픔보다 술 취하는 값이 더 싸기 때문에 밥 대신 술을 먹는다는 거 참 씁쓸했죠. 그리고 이제 무료로 식사를 이제 제공해 주는 곳에,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얘기,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거의 2끼 분량을 먹는답니다. 왜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? 라고 했더니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 한 끼로 오늘 하루 왼종일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밥을 좀 더 많이 먹는다고.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참 안쓰럽다, 안타깝다라고 했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저에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.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. 맞는 얘기죠.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노년에 50대 60대가 됐을 때 제가 언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되게 힘겹게 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. 불편한 얘기냐? 이제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죠. 앞으로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참혹해지고 어려워질지는 이제 기다리면 이제 점점 이제 알게 될 것 같은 거죠. 요새는 뭐 묻지마 범죄도 많고 온갖 사건 사고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뭐 그게 전부 다 왜 그런가? 뭐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. 결국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이제 피부로 이제 팍팍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. 무서운 세상입니다. 두렵습니다.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영끌하고 비투하게 만들어서 뭐 빚지게 한 이들이 많습니다. 어쩌려고 그렇게 빚을 졌을까?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. 뭐 대출 이자를 한 100만원 밖에 안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5억을 대출했던 제 후배가 있습니다. 11억을 대출받은 후배도 있고 씁쓸하죠. 뭐 잘 사니까 뭐 그랬겠지 라고 생각도 하는데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텐데, 그냥 어물쩡 그 빚을 떠넘길 수 없을 텐데, 탕감 안 될 거고 뭐 개인회생 안 될 거고 파산 안 될 텐데 너무 저렇게 쉽게 한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. 뭐 아무렇지도 않게 빚내고 그렇게 투기하는 걸 뭐 당연하게 생각했나 봅니다. 뭐 세상 삶이 힘들고 지금 현실이 빡빡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, 해도 너무 과도한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. 지금 뭐 금융노예가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당장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그네들이. 뭐 그들이 그냥 아주 먼 잘 모르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고 우리 친구 얘기고 우리 친지 얘기일, 이웃의 얘기일 수 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난다라는 거죠. 겁납니다. 빚을 지지 않은 저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,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, 빚진 사람들은 제가 느끼는 감정의 몇 배 이상일 텐데 그네들이 어떻게 살까? 이런 걱정도 많이 들죠. 우리가 리만 사태 때, 그리고 IMF 이후에 온갖 퇴폐 영업들이 창궐했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 왜? 일할 데가 없으니까. 그리고 사람들이
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희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. 씁쓸한 얘기입니다.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이 또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?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여성 가족분이, 여성 단체니 아무 얘기 안 합니다. 왜?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. 참 씁쓸하고 참 암담한 얘기죠. 뭐 앞으로도 이제 유사하게 벌어질 일들인 거고요. 요새 이제 바깥에 이제 가게들 중에 잘 되는 데 어딥니까? 뭐 1,500원짜리 커피 파는 저가 커피숍 이런 데 말고는 잘 안 됩니다. 뭐 참 이제 이래도 저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더 빡빡하고 더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문제도 창궐하고 이래저래 더 이제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죠.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, 더 참혹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지금이 2023년인데 4년, 5년, 6년, 7년, 8년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건데요.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실행하면 이제 금융권들부터 더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. 뭐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좋은 시기가 이제 되는 거죠. 이 힘들고 험난한 시국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걱정을 매일같이 하면서 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. 이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. 절대로 내 피 같은 돈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. 돈 벌 생각하면서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떻게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단돈 만원, 단돈 10만원이 남의 1,000만원, 1억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, 얼마나 참혹스러운지 우리는 이제 뉴스만 켜도 잘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에 빠져서 이번 생을 모험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? 지금이라도 지금의 정부가 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몰려가는 개미들, 서민들은 그냥 죽으라고 더 악담을 하고 더 떠미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지금 이 시국에 함부로 투기하지 않고 가진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절대로 인생을 모험에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함부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든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내고 또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시대, 무서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